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일단 이제 발표에 앞서서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번 7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입사한 지 딱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 대학교를 올해 2월에 졸업하고 3, 4, 5, 6월 달 동안 백수로 4개월을 놀았거든요. 사실 입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뭐 취업 설명회 다니면서 정말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오는,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그 구직자의 심리를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구직자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, 왜냐면 사실 제가 MS 입사할 때 주변에 삼성 붙은 애들은 되게 많았는데 MS는 아는 선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딱히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회사도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어요. 순탄치는 않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. 최대한 제가 아는 걸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제목은 시골 컴맹 소녀의 외국계 IT 입성기입니다. 네, 저는 2010년 7월 5일에 이제 딱 2달 전쯤인데 이제 입사를 했고요. 현재 그 사용자 마케팅 팀에서 저희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대졸 신입 공채거든요.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95%가 경력직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5%가 단 5%만이 신입사원이고 총 지금 한국 MS에 총 한 6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 신입사원은 전체 지금까지 총 다 합쳐서 뭐 올해 신입사원이 아니라 지금 몇 년간, 최근 뭐 한 10년간의 신입사원이 단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대학교를 그대로 그냥 졸업하시고 바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는 게 좀 어려워요.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일단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입사한 지 2달 됐는데 저는 입사를 하자마자 저는 그 윈도우즈 라이브의 PM이 됐어요. 그러니까 PM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. 하나의 제품을 그게 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. 제가 모든 걸 국내 모든 뭐 마케팅을 총괄하게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그 포지션이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저 밑에 쭈루룩 로고를 일부러 붙여놨는데 저 제품들이 다 제가 담당한 제품이에요. 저는 그 전에는 일반 사용자였는데 이제는 한 메일이 제가 담당한 제품이 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스펙 한번 까고 시작할게요. 일단 뭐 다른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일단 스펙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저는 일단 울산에서 20년을 살았고요.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지금 뭐 글로벌이고 나발이고 저는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거든요. 저 수학여행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울산에서 20년 살았고 대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에 왔어요. 굉장히 촌스럽죠. 전공은 인류학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심지어 복수 전공도 정보문학, 이게 뭐죠 이거? 제가 전공을 소개했을 때 2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한 번 더 겪어야 돼요. 왜냐면 많이 와서 뭐 경제학과 누구입니다 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인류학과 누구입니다 하면 그게 뭐 하는 상황이냐고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. 이런 것도 어필하는 게. 그리고 학점은 4.3점 만점 3.53인데 그렇게 낮은 학점은 아닌데 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인류학과 15명 중에 14등. 그 15등 하는 사람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군대 간 동기가 15등이다. 꼴찌더라고요, 꼴찌. 그래서 저는 인류학과에 더 이상 있으면은 학문의 뜻을 두면 비전이 없겠구나. 그래서 빨리 학교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습니다. 그 토익 925점 사실 저는 이렇게 저거 하나 약간 자랑으로 크게 막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일단 900이 넘는다는 점에서 큰 자랑거리였는데 2달 전에 만료가 됐어요. 이제 토익 점수 없고요. 왕년수 연구
영국 6개월 갔다 왔는데 사실 6개월 여행에서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. 6개월로 택도 없거든요. 택도 없고 사실 2달은 또 배낭여행 한다고 놀았어요. 교환학생으로 홍콩으로 갔는데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알량한 생각으로 갔는데 그래서 홍콩말 쓰더라고요. 광동어라고 막 구성치 영화에 나오는 거죠. 레이호와 뭐 하야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. 1년을 홍콩에서 영어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. 인턴은 게임회사 1회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. 게임회사는 뭐 NC소프트에서 제가 인턴을 한번 했었습니다. 자격증은 제가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자격증 모스 1개. 컴맹이죠. 사실 모스를 딴도 사실 지금 엑셀 잘 못 따라와요. 컴맹이고 제가 얼마나 컴맹이냐면 이제 컴맹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자신감을 가지시라고. 제가 컴퓨터로 영화를 다운받아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다운받을 줄 몰라서 못 봤거든요. 친구들이 아무리 막 비토렌트에서 CD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면 100번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고 뭐 컴퓨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랬던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세요.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끼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지원을 해보시면 됩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. 자, 울산에서 20년을 컴맹인데 인류학과. 저 경영대 수업을 대학교 저는 5년 다녔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마케팅이 맞다도 몰라요. 그리고 대학 6년 만에 취업했고 그랬던 제가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IT 기업의 마케팅 PM이 되었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요. 저 화살표를 잘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저렇게 이게 하나씩 있는데 저 화살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화살표. 울산 20년에서 글로벌로. 저는 저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는 대학교 때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돈을 전부 다 여행 경비에 다 썼어요.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전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. 과외다 알바다 뭐 닥치는 대로 해서 대학교 5년 동안 33개국을 배낭여행을 했어요. 저는 사실 적지 않게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여행을 더 많이 했어요. 좀 있으면 거의 한비아급이 될 것 같아요. 정말로. 책 나오는 거 아닌가 보세요. 책 나올까 무섭네요, 정말. 네. 특히나 근데 저 중에서 잘 보시면은 일단 G20 이런 G7 이런 나라 거의 못 갔고요. 일단 저 어디 미얀마, 세르비아, 저 네팔,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, 저 어디 뭐 원조 받는 나라들 이런 제3세계 중심으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. 33개국 중에 33번째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을 갔었는데 그게 미국이 33번째 나라였어요. 네. 이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저는 사실 컴맹에다가 뭐 외국계 IT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. 저는 뭐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.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변하나 봐요. 여행을 하다 보면. 그리고 한 가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글로벌 뷰 같은 게 생겨요. 이렇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보이거든요. 정말로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건 IT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정말 이게 사람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거랑 전혀 달라요. 이게 정말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확 와닿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외국계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. 그게 뭐 한 3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또 컴맹은 컴맹이죠. 컴맹이 뭐 척척 박사가 되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. 근데 저는 컴맹인데 인터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제가 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가 프로그래밍이나 뭐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건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그런 툴 같은 거 잘 못 쓰는데 이런 웹 서비스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뭐 아까도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주제긴 한데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스페이스, 유튜브, 링키드인 뭐 이런 외국 사이트들이나 이런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지금 한참 핫 이슈인데 저런 것들은
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리고 교환학생을 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니까 확실히 외국의 서비스를 많이 써보게 되니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아직까지 한국 친구들이 안 쓰고 있는 걸 제가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었고, 그래서 이런 웹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외국계 IT 기업에서 이런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컴맹은 컴맹이죠. 컴맹은 컴맹이라서 특단의 조치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.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게 시작이 되는데요. 저는 이제 대학생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시중에 굉장히 많은 대학생 프로그램이 정말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신한은행 홍보대사부터 뭐 은행권부터 각종 뭐 삼성의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챌린저 프로그램 엄청 많은데, 저는 제가 IT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IT 쪽에서 나오는 대학생 프로그램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. 근데 마침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더라고요. 근데 지금이 올해로 아마 3년째, 4년째가 돼서 4기를 모집했는데 저는 2기였어요. 두 번째 해에 제가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왠지 컴공과를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, 저는 또 인류학과고 전혀 모르는데 다행히 저 같은 문과생들을 위해서 열정 분야라는 이름으로 정말 고맙게 열정 분야라고 따로 뽑더라고요. 기술 분야 뭐 25명, 열정 분야 25명, 총 50명이거든요. 저는 열정 분야로 지원해서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, 제가 IT를 얼마나 좋아하고 제가 그동안 IT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주저리 이렇게 떠들어서 다행히 통과를 해서 붙었습니다. 그래서 그 MSP 활동을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했었어요. 그 과정에서 저는 뭐 다른 학교의 뭐 컴공과 애들이랑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컴퓨터 경진대회에 나가기도 하고, 제가 팀장이었어요. 제가 컴맹인데 제가 팀장도 하고, 굉장히 뭐 기술 트렌드나 정말 배우기 어려운 기술 트렌드도 많이 배웠거든요.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. 저는 이거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. 저도 거의 4학년 2학기 때 저기를 들어갔었거든요. 뭐 늦었다고 생각하실수록 더욱더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MSP 활동을 하면서 제가 MSP 활동이 끝나고 이제 MSP 그 50명 중에 뭐 활동이 우수했던 사람들을 한 5명 정도 뽑아서 한 10% 정도죠. 그 중에서 이제 5명 뽑아서 인턴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운 좋게 뽑혀서 인턴을 7개월 정도 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인턴 경험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턴을 7개월 정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, 제가 그럼 너 그럼 그거 해서 인턴에서 잘해서 그럼 뽑혔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전혀 아닙니다. 그 MSP 인턴 같은 경우는 그 정직원 전환이 전혀 뭐 상관이 없는, 정직원 전환이 전혀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7개월 동안 인턴을 하고 그냥 끝났어요. 아무런 뭐 정직원에 대한 채용 뭐 전환 그런 게 없이 아예 끝이 났어요.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여기 밑에 보시면 마크라고 있거든요. MACH라는 게. 이게 마크가 뭐냐면,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.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그 모든 그 국가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프로그램이에요. 전 세계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 정도를 하거든요. 거기에 저는 다시 처음부터 서류부터 다시 써서 서류, 인적성 검사, 면접, 또 그다음 임원 면접 이렇게 다시 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MSP에서 인턴을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.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. 쉽사리 사람을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. 이게 정말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저는 다시 마크에 응모를 해서 정말 운 좋게, 전 정말 제가 저 MSP 인턴을 하는 도중에 저 마크를 지원했거든요. 저는 정말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질까봐. 왜냐면 떨어지면 정말 쪽팔리거든요. 정말 쪽팔리잖아요. 정말 열심히 봤어요. 그 IQ 테스트 같은 건데, 뭐 사트나 이런 거 비슷한 건데, 다른 점이라면 영어 한 과목, 수학 한 과목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도 영어로 나와요. 저 무슨 SAT 보는 줄 알았습니다. 수학도 영어로 나와요.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문제인가 봐요. 그래서 어렵게 다시 면접을 2번 거쳐. 면접 자체는 비슷해요. 일반 뭐 회사 면접,
뭐 지금까지 뭘 했니, 우리 회사에 뭐 어떤 관심이 있니, 면접 자체는 굉장히 뭐 비슷해서 제가 뭐 팁을 딱히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한 면접입니다. 네,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마크의 면접을 다시 통과해서 다시 들어왔어요. 그런데 다만 제가 인턴을 했었던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. 제가 밑에 숫자가 있어요. 그러니까 150, 15, 1. 밑에는 1600, 13, 1 있잖아요. 즉 뭐냐면 그 사람 숫자예요. 그 지금까지 총 3년 동안 MSP가 3기, 그러니까 지금 4기인데 3기, 그러니까 총 150명이잖아요. 그 중에 인턴을 했던 사람은 15명이에요. 총 3년 동안. 그 중에 정직원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저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작년에 제가 이번 마크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1,600명이 지원했는데 인턴을 한 사람은 13명이에요. 근데 그 중에 정직원으로 발표가 난 사람은 일단 지금 저밖에 없어요. 그리고 플러스 알파, 그러니까 필요할 때 더 뽑겠다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. 정말 바늘구멍이더라고요. 바늘구멍.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인턴을 한번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.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13명에서 지금 0이었을지도 몰라요. 제가 왜냐면 2달 먼저 뽑혔기 때문에 정규 발표보다. 이제 마케팅. 저는 인류학과고 정보문학을 전공했는데 마케팅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마케팅 공모전 이런 데 나가본 적이 없어요, 저는.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은 이제 외국 서비스를 많이 써보고 그런 트렌드를 안다는 것, 지금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인가, 정말 그런 거는 한 3개월, 6개월만 먼저 써봐도 되거든요. 사람들이 많이 쓰기 전에. 3개월만 일찍 써도 트렌디한 사람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윈도우즈 7이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제품이거든요. 베스트셀러고 저걸로 거의 큰 돈을 벌고 있는데, 윈도우즈 7이 런칭할 때 저는 제가 이제 트위터 마케팅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, 제가 인턴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기획안을 내서 모든 뭐 운영과 기획, 운영, 총괄,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다 총괄했어요. 심지어 뭐 제가 인턴인데 제가 예산까지 받아서 경품까지 쏘고 그 정도였거든요.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. 이게 작년에 한참 트위터 붐이 일어날 때 제가 다른 기업들이 트위터를 만들기 전에 정말 한 3, 4개월 전에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대박이 나서 굉장히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았고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았던 그 SNS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막 신문에도 실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 그 경험을 가지고 정부 기관에 막 컨설턴트로 가서 막 돈도 받고 그랬었어요.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마케팅에 마트도 모르는데. 왜냐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전문가가 없는 분야예요. 그러니까 저는 팁을 좀 드리자면, 확실히 기업체에서 경력직 사원들,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. 아니, 과장님 모르시잖아요. 아니, 대리인 아무도 모르고 이건 저만 아는 건데.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돼서 그걸 제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걸로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어제도 제가 저희 팀 상무님이랑 1대1 미팅을 했는데, 상무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은정이 네가 전문이지, 너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라고 상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우시면 굉장히 어떤 그 킬러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아직 그 직장인 분들, 다른 과장이 높으신 분들이 모를 법한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걸 강하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, 왜냐면 제가 인턴을 2번 했는데, 아까 마크 프로그램도 인턴을 다시 2달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. 그리고 인턴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또 평가를 해서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리고 또 뽑을 사람을 뽑고, 이런 프로그램인데 인턴을 2번 했어요. 그래서 2번 다 저런 SNS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은, 일단 저는 이게
모든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, 그리고 지금 외국계 IT 기업에 있으면서 주변에 뭐 야후나 뭐 NHN이나 이런 비슷한 IT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친구들 본 결과 좀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. 취업한 애들이 보면. 첫 번째로는 일단 정말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. 특히 자기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. 그러니까 서울대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밖에서 빛이 나지 서울대 안에서는 다 서울대생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인류학과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공대 이런 IT의 세계에 오니까 저를 굉장히 제가 인류학과라며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. 인류학과가 뭔지. 인류학과라고 뭐 이렇게 사용자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잘해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봐주시고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대 바깥의 영역, 문과생들이 전통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다양하게 많이 만나시고요. 그리고 정말 아는 사람 수와 취업 성공률은 정말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. 그 장점을 미친 듯이 부각시키세요. 저도 단점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. 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. 엑셀도 잘 못 돌리고 이런 기본적인 스킬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데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을 정말 강하게 어필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먹히더라고요. 왜냐면 단점 다 있어요. 근데 장점도 있거든요. 그리고 단점을 감추는 것보다 장점을 부풀리는 게 훨씬 쉬워요. 해보니까. 그리고 다양하게 해놓으세요.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정말 추천하는데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당연히 노는 건데 놀면서도 배우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를 키운 팔할이 정말 여행 때문인 것 같아요. 제가 여행을 안 갔으면 정말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클럽 가서 좀 노세요. 왜냐면 제가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저는 클러빙 정말 좋아하거든요. 영국에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. 근데 제가 그 신입사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 위로 지금 저희 팀에 20대가 저밖에 없어요. 그 제 바로 위가 34살 과장님이십니다. 저희 팀은 대리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역피라미드 구조예요. 그러니까 부장님이 제일 많고 그 밑에 차장님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과장님이 조금 있고 대리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사원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. 그래서 부장님들이 다 복사하고 박스 들고 뭐 이런 거 다 하시거든요. 부장님들이.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모든 팀의 잡일이나 뭐 워크숍 가면 워크숍 진행하고 뭐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이런 걸 당연히 다 제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확실히 옛날에 뭐 MT 가서 놀았던 거나 그런 게임에서 노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MT 가서 놀았던 게임 같은 걸 다 회사 워크숍으로 가져와서 요즘 대학생들이 이렇게 놀거든요. 라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건 경력 사원의 그런 풍부한 스킬이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신입사원 많이 할 수 있는 프레시함을 바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낼 거 있으면 무조건 저를 부르시고요. 뭐 그렇게 아니면은 과장님, 부장님들이 하시고 그런 프레시함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원하는 업계에 일찍부터 얼쩡거리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얼쩡거리기 시작한 거죠. MSP 일을 했으니까. 그래서 2년 만에 그런 대학생 프로그램도 하고 인턴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추천 채용의 득을 본 케이스예요. 인턴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정말 600명 중에 정말 한 200명은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채용 절차를 밟을 때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굉장히 세세하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시체말로 뒷조사하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인턴할 때 어떤 걸 잘했나, 어떤 걸 못했나, 이런 거를 굉장히 저랑 상관없는 다른 팀 사람한테도 물어본대요. 그러니까 저는 거의 30명이 넘는 분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평소에 인턴할 때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.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, 왜냐면 그런 게 다 평가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불리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더 노출될 기회가 많아서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됐으니까요. 근데 그나마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붙긴 했지만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만약에 MS의 뜻이 있으시다면.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완전히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. 그런데,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1,300명에서 13명, 1명.
150명, 뭐 15명, 1명. 한 명이라는 게 그 전에 제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운이 좋으신 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생기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한 명을 확보를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. 저도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뭐 명함을 드리거나 제 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업계에 일찍부터 얼쩡거리시면서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드시고 많이 물어보세요. 정보를 많이 캐낼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. 그리고 자신만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드세요. 아까 뭐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자기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라. 그러니까 뭐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정말로 그 1000명이 내면은 500명 스펙이 거의 똑같거든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저보고 사람을 뽑아봐라.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300명, 400명 중에 뭐 2명을 뽑아라. 그러면 뭐 이력서를 다 받아보면 다 똑같아요, 거의. 그러니까 정말 변별력이 없어요, 스펙으로는. 그러니까 스펙은 정말 지금 누누이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정말 그렇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스펙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어필했던 건 여행을 많이 간 거. 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다들 놀래요. 오, 대단하다. 많이 놀래고 또 SNS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관심이 약간 있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행 많이 간 거랑 뭐 SNS 마케팅을 잘한다. 이 두 가지로 강한 거 두 개로 확 밀었어요. 그랬더니 어필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쭙지 않게 하나하나씩 뭐 공모전 한 개, 인턴 한 개, 이거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여러분이 뽑으시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안 뽑게 돼요. 정말로. 그러니까 자기만의 장점 한두 가지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, 센스, 감을 기르세요.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촉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정말 쟤는 좀 감이 있어. 쟤는 좀 멋있게도 좀 잘하더라.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런 거는 친구가 봐도 느껴지고 인사 담당자가 봐도 느껴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정말 아무리 이런 어려운 이런 경기 침체도 뽑힐 사람들은 뽑혀요. 정말 그 가수 B가 될 놈은 된다라고 그런 명언이 있는데 될 사람은 돼요. 그러니까 그걸 저는 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계에 대한 감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건 아마 뭐 오랜 경험이나 많은 뭐 이론으로 뭐 신문을 많이 보거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일 텐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그런 촉이나 감을 기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뭐 이런 뭐 어떤 블로그를 뭐 RSS를 받아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직접 발로 뛰어본다든가. 근데 그런 감을 기르시고 스스로가 내가 봐도 난 진짜 뽑히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셔야 돼요. 저는 사실 좀 그랬거든요. 이 중에 내가 제일 나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으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면 이 중에 진짜 인턴 지금 나랑 같이 10명이 하고 있잖아. 이 중에 진짜 내가 제일 나아 정도의 자신감이 들 정도로 실력도 쌓으셔야 되고 자신감도 기르셔야 돼요. 네. 1000명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00명 스펙은 똑같아요. 크게 변별력 없습니다. 저도 뭐 제가 아까 보여준 스펙이 썩 자랑스러운 스펙은 아니거든요. 네. 사실 이제 끝이 났고요. 저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했어요. 저 엄청 많이 울었어요, 정말. 작년 한 7월부터 인턴 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인턴 하는 게 다 나중에 평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. 정말 이런 건 정말 비밀인데 방송 나가고 있나요? 정말 일하다가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입 막고 온 적도 많고 그래요. 그 정도로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막 잘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고 다행히 정말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뭐 그런 글로벌 IT 기업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도 이런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할 자격이 약간이나마 생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세요. 스펙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마음속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서류 지원하는 거야.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10개 정말 스프레딩을 쭉 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한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. 정말로. 그 회사에 붙을 수 있거든요.
그러니까 무조건 그 회사에 꼭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입지를 미리 물밑 작업을 떡밥을 좀 미리 던져놓고 하나씩 하나씩 건져 올리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원하시는 회사 한 군데에 정말 들어가실 수 있고요. 철저한 준비하에 정말 뒤에서 사람들이 컨택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. 들어가실 수 있고요. 정말 원하시는 회사에 찰싹 붙으셔서 뭐 내년 이 자리나 내년이나 뭐 내년 상반기에 이런 무대에 나오셔서 안녕하세요. 저는 뭐 작년 인크루트에서 이런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자기소개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기를 믿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제가 이제 두서없이 준비를 했는데요. 혹시 질문 있으신 분? 왜냐면 이게 질문을 받아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. 아, 네, 저기 연두색. 마이크로소프트가 네. 공채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들어가신 걸 아까 전에 뭐 네, 공채로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런 공채 날짜가 네. 정해져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매년 다르고요. 심지어 매년 하는지도 불확실해요. 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왜냐면 일단 한 6, 7년 전부터 이런 마크라는 대졸 신입사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게 매년 그 날짜에 하는 게 아니에요. 심지어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될지 2년에 한 번이 될지 3년에 한 번이 될지 잘 몰라요. 근데 그래도 그나마 뭐 한 2007년까지는 매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2008년에 정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그때 MS가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. 그러니까 IT가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때 뭐 신입사원을 뽑는 건 고사하고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.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는 마당에 뽑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. 그나마 작년 말에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다시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올해 말에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.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대졸 공채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없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HR팀도 몰라요. 왜냐면 그 경기가 워낙 많이 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특히나 새로 들어온 사람의 99%는 경력직이에요.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잘 안 뽑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야 돼요. 정말 1년 정도는. 네. 죄송합니다. 네, 여자분부터. 네.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. 인맥을 맺으실 때 네.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었는지. 아, 특별한 비법이요? 저 특별한 비법 있어요. 있거든요. 사실 여기서 정말 쑥스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. 일단, 최대한,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상 자기랑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좀 쉽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사실 저는 학교는 서울대거든요. 근데 그 서울대를 다시 부연 설명할게요. 학교는 서울대인데 그 IT 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. 오히려 공대나 뭐 컴공과 이쪽이 훨씬 메리트 있지. 서울대는 제가 보니까 뭐 인턴 중에서도 뭐 숭실대, 서경대, 서울대, 연고대 다양했어요. 그러니까 학벌은 중요하지가 않아요. 정말로.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까먹었네요. 제가 네, 그 사람들에게 친해지는 팁. 일단은 그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 제 주특기가 10분 안에 친해지기거든요. 전 정말 10분만 말해도 저는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. 자기를 먼저 이렇게 까발리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나는 나 이거 하는데 나 이거 완전 못해.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나 자기의 좀 못난 부분을 먼저 확 어필하면 사람들이 덥석 물어요. 덥석. 그리고 나 그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덥석 물고 먼저 자기를 보여줄수록 그 사람도 나도 내 얘기 해야 되나? 라는 식으로 그 사람도 얘기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일부러 남들이 뭐 먼저 말 걸어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. 무조건 다가가서 간단한 거라도 저기 몇 시에 시작해요? 이런 거라도 먼저 물어보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특히 자기의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 굉장히 많이 친해지더라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제가 되게 단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.
그 막 알약 이런 거 못 먹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말하면서 애들이 막 비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허물없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. 저의 못난 부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네. 그런 게 하나의 팁이 되겠죠. 네, 저기 모자 쓰신 분, 죄송해요. 저기 바로 해드릴게요. 네. 네, 거의 MS가 별명이 그거예요.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할 말 많은데, MS가 그 IT 기업에 뭐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MS가 별명이 IT의 종착역이에요. 종착역.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, NHN이나 뭐 삼성, LG, 뭐 인텔, 뭐 HP 수많은 IT 기업들인데 거기서 MS로 오면은 한 번 오면 안 나가세요. 그러니까 안 나가신 건지 뭐 못 나가신 건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런데 MS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은 거의 안 하세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회사 복지가 좋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가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다녀보면 이게 회사가 정말 다니기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해오시고 MS에서 나가시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. 뭐 대부분 창업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. 뭐 NHN이나 굉장히 백그라운드 다양하시고 광고,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팀인데 광고 회사에서도 오신 분들 많고요. 뭐 삼성 같은 그런 데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. 네,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? 어떤 뭐 추가 질문 있으세요? 아, 네, 네, 여기 그다음. 면접 볼때 네. 영어로 아니요. 면접은 그 랭귀지를 퍼센트로 따지면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 한 8%? 그러니까 나머지 한 92%는 한글로 대답하시면 돼요. 네, 크게 영어는 정말 저는 면접이 두 번이었는데 두 번 통틀어 영어 질문이 딱 한 개였어요. 그것도 굉장히 쉬운 거. MS가 아니면은 뭐 다른데 뭐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거. 어디에 뭐 지원하시겠습니까? 이런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. 그게 딱 하나가 영어로 나왔어요. 영어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.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? 없으신가요? 네. 없으시면 저기 그냥 가방 드신 거죠? 네. 네, 네, 그럼 이상으로 네,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